10배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참 설 연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일들 있었을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장이 설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0.7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8% 이상 강하게 밀려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나스닥 3% 급락 사태를 만들어냈었던 이 딥시크 쇼크에 이어서 FOMC의 금리 동결, 또 빅테크 실적 발표 등이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주된 3대 재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5거래일간 15%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역사적인 급락세를 만들어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 애플까지 실적 발표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사업 부진 소식을 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 6%대의 조정을 받았지만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FSD 본격화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2% 이상 반등 마감에 성공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이 딥시크 효과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AI 소프트웨어와 AI 챗봇, 또 인터넷과 게임, 보안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시각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게 되면서 20만 원 선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전력주까지 휘청이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HBM3 이 8단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HBM 비트 공급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 약 2.5%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주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네요.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발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게 되면서 대표이사 직속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본격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 탄력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시각 전체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시죠. 제일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1.38%, 장 초반 대비해서도요. 지금 낙폭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고요. 2,50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이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에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1조 원가량에 달하는 거센 매도 공세 펼치고 있는 외인,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0.53%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 하락률이 다소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24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370억 원어치 매물 단독으로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이 기관이 소폭이지만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 설 연휴 오히려 장기 휴장을 앞두고는 마지막 거래일을 양대지수가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기분 좋게 연휴에 돌입을 했는데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은 이 양대지수가 파란불을 켜면서 그대로 딥시크 쇼크를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도 현재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환율에 잠깐 우리가 고개를 잠시 돌렸던 사이에 지금 시각 1,455원 선까지 환율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 안심이 되어드릴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거의 일주일 만에 뵙나요? 굉장히 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정말 딥시크 쇼크라고 정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의 새로운 이런 개혁,
새로운 파격적인 혁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좀 닥쳐올 예정일까요? 예,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또 연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에 대한 충격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현재 빅테크의 버블이 꺼지지 않느냐 하는 가장 큰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요. 알다시피 딥시크는 챗GPT보다 성능이 일부분에서는 앞선다. 그다음에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전력 비율도 굉장히 낮은 뭐 그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좀 개발을 좀 했다는 뭐 큰 충격인데 이면에 이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과장된 것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맞는데 약간 부풀려진 성격도 상당히 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딥시크의 어떤 개발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혁신 부분들은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좀 하면서 저사양의 GPT 그 GPU를 가지고 충분히 효율을 따라잡았다는 것이 가장 충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의 개선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딥시크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어떤 부분의 이제 비용이나 어떤 부분에 비해서는 그 현재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플래시 버전도 그보다 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고사양의 AI 칩이 굳이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들이 들지만은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하고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AI가 대중화되고 값싸고 대중화되고 더 많은 용량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뱅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 뭐 전기차를 3천만 원대 했는데 중국이 뭐 반값도 안 되는 1,000만 원대에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하면은 전기차가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치열한 어떤 게임, 치킨 게임이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더 앞당겨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무관하게 물론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고용량의 이제 처리 속도를 더 바르게 더 증진을 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가 사양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지만은 더 많은 어떤 고사양의 칩이 소모가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여러 가지 저가 사양에서도 충분히 개발을 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의 전유물이 AI가 아닌 다른 어떤 알고리즘만 잘 개발하게 되면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도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딥시크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비용의 빅테크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좀 있지만은 충격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딥시크의 논란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나스닥의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 부분들은 추세선 고점에서 그 저점을 다지다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여기서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갭을 계속해서 메꿔주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이제 충격이지만은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추세는 주말 사이에
충격을 굉장히 완화를 좀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딥시크의 충격에서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이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별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약세 국면이 지속이 되는 약간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빠지는 그런 충격, 미국의 빅테크 충격, 불확실성이 약간은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만은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 21선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해주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행보 흐름이 조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데 완만한 어떤 정비의 과정들은 서서히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특별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오히려 지금의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출렁거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쪽 관련된 중국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올라주는 테마별로는 또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이제 빠지질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의 충격을 회복하는 모습 또 악재보다는 호재 섹터에 좀 수급이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생각보다 선방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딥시크의 충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대등한 관계에서 AI가 치열한 어떤 치킨 게임에 돌입을 좀 했다. 그리고 AI가 보다 더 대중화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최적의 사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 효율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우려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충분히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시장 별거 없네 잘 충격을 잘 받았네 하면은 다음 주에는 그런 전혀 어떤 악재 요소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급등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딥시크 분명히 과장된 측면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AI 산업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딥시크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한국인 사용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위험 노출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뉴스에 대한 답변 정확도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최근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이 팩트 체크들 반드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중에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과연 어떤 종목이 거머쥐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종목 5가지 바로 GRT, MK전자,
플리토, 신성 ST, 마지막으로 칩스앤미디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번에 5개의 종목 중에서 특히나 이 딥시크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 이 GRT 이 친구가 지금 상한가에 잠겨 있는데 예. 현재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 이제 대거 이쪽 딥시크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NK전자, 피델릭스, GRT, 플리토 네 종목이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종목 GRT라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RT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아침 장 시작부터 현재 점상이 좀 실현이 됐는데 GRT라는 종목이 바로 그 딥시크 서버에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현재 낭조정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 협력 관계, 납품 필요한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GRT라는 회사가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뭐 섹터를 보면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피델릭스도 중국 기업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좀 있고. 이쪽하고도 좀 관련된 부분들인 반도체하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들 저희 간단하게 맛보기 하고 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여러분 장 마감 이후에도 더욱더 안심이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딥시크에 대한 모든 베일이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딥시크에 대한 철저한 전략 세워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만나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실시간 상승 종목 또 정말 뜨거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지 전문가님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예,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피델릭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T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후발주로 이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5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중국계 기업일 어떤 회사가 오너가 좀 되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딥시크는 모바일에 이제 최적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쪽이 강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피델릭스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제주 반도체 이 부분들도 같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MK전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MK전자가 상한가를 갔던 이것도 이제 점상이 갔는데 이것도 딥시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크게 급등을 좀 해줬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 법인 계열사 MKT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중고 장비를 글로벌 업체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제 판매를 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첨단 공정 규제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고 장비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몰리고 좀 있어서 MK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좀 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색타 쪽에 대해서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죠. 소프트웨어 고사양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MK전자는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어떤 중국 관련된 이슈로 오히려 반도체나 이쪽 단사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렁거리면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MK전자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플리토라는 기업이 좀 상한가를 갔는데 플리토라는 것은 그 외국어 번역 서비스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자보하고 MOU 계약 체결 부분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플리토 어떤 하고 같이 연동이 된 부분들은 AI 챗봇 관련된 종목이 오늘 대부분 급등을 좀 많이 좀 해줬던 그런 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딥시크라는 어떤 AI 엔진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그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뛰어난 성능을 현재 발휘를 좀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아닌 일반 벤처 기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의 장이 열린다. 특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좀 하죠. 그래서 오픈 AI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기술을 훔쳐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편으로는 이 딥시크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어떤 윈도우 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또 사업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펼치려는 양동 작전을 좀 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리토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갈고 인수웨이브 시스가 뭐 급등을 해줬는데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AI 챗봇 서비스의 어떤 관련된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 솔투룩스, 마음 AI, 그다음에 바이브 컴퍼니가 현재 고유의 자체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언어 모델을 좀 가지고 있죠. 4개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특이할 부분들은 이 솔투룩스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이죠. 솔투룩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장중에 많이 올랐네요. 아침까지만 해서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런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자체 언어 모델, 자체 챗 GPT 어떤 그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독특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 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솔트루스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거대 자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섹터 중에서 특이할 부분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빅테크 기업이죠. 이 종목군도 뭐 7%,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다시피 하이퍼클로바 X라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을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카카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카나, 나나 뭐 이런 챗봇 서비스 뭐에 나만의 AI 비서 이런 것들을 모델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 기대감들이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카오고 네이버의 수급이 돌아줄 수도 있다. 빅테크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국의 어떤 적은 기업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떠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이제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오늘 쭉 보시면은 특히 로봇 관련된 부분들 뭐 그다음에 챗봇 인공지능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후발적으로 약간 후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신성 ST라는 종목입니다. 신성 ST라는 종목은 ESS 저장 장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뭐 이 전력 저장 장치 또 온전 뭐 이런 전력 전 관련된 부분들은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신성 ST는 호재를 동반해서 올랐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신성 ST는 ESS용 순행식 열관리 부품 이거에 대한 수주 급증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다가 장중에는 많이 빠졌지만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성 ST를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섹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전력 저장 장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죠. 대부분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오늘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칩셋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도 미중 패권 다툼에서 AI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칩셋 미디어가 그 중간 역할에서 반사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 기술, 그 인공신경망 처리를 닮은 그런 부분들이 GPU를 넘어서 NPU인데 NPU에 거의 근접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비디오 IP 코덱 회사인데 보통 비디오 처리 기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좀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율주행이나 시각 정보 대부분 이미지 어떤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대부분 텍스트 위주지만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동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를 좀 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이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중국이 미국 업체하고 제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안으로서의 NPU 관련된 비디오 코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협력 관계 또 중장기 성장성이 좀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약간 중국에 특화된 기업이다 또는 중국과 협력 관계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크게 올랐다가 빠졌지만은 매물소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섹터주 쪽으로 보시면은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여러 가지 쪽으로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 딥시크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의 수혜주로서도 칩셋 미디어는 우수한 종목군 중에 하나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우수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의 종목들 과연 매매 타점은 언제 정확히 잡아갈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 상담 창구 아직까지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들 듣기 위해서 귀 언제나 쫑긋 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KB금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이렇게 큰 친구가 들어온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99,700원에 15%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KB금융 주가 흐름 보자면요. 2%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99,900원 선에 아직까지는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거의 10%에 달하는 그런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금융주 언제쯤 날개를 달아줄까요? 예,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뭐 트럼프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의 어떤 기조가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저금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금리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미 국채 장기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예전처럼 제로금리가 아니라 적정금리 내려가더라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거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쪽도 마찬가지 미국 금리보다 적게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적게 내릴 확률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영업마진 관련된 밸류에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주는 성장 산업이 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흐름들 또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약세 보이는데 지금 10만 원이 하나의 저항권입니다. 이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99,700원인데 거의 한 10만 원 선에서 거의 근처에서 약간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져서 지금은 한 84,000원이 이제 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나름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99,000원이 다시 한번 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매매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79% 내려가게 되면서 3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좀 상당히 눌림목에서 약간 거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매수 단가가 좀 아쉽네요, 전문가님. 예, 41,000원이면은 좀 이게 약간 높으신 단가로 좀 해당이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데모 플랜트를 좀 생산을 좀 데모 플랜트를 현재 가동을 하면서 시범 생산을 좀 하면서 가장 앞서 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용화가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 할지라도 실제 매출과 연결이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중국의 거센 도전 앞에 굉장히 고전을 좀 많이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시장에 또는 주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하단선에서 보여주다가 상승,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터닝 과정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빠졌죠. 그래서 거의 온바닥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는 그런 조짐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의 상단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단 부분 41,000원 정도에서는 하나의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조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41,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4만 원 정도죠. 한 4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참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 나와 있네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카카오 현재 41,0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기준해서 약 7%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8,500원. 그래도 그동안은 좀 금쪽이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우리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최근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던 카카오였죠. 전문가님, 다시 한번 카카오 금쪽이에서 효자 노릇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카카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돌았을 때 가장 여기에 이제 근접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비대면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터지면서 이 카카오의 가치가 무한 급등을 좀 해줬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국민주로 한번 이제 등극을 좀 했던 그런 양상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까지 지금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거의 한 18만 원 잡으면은 여기서 절반이면은 9만 원이죠. 또 절반이면은 4만 5천 원인데 4분의 1 토막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바닥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코드가 되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어야 되는데 네이버의 이제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R&D 투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네이버에 밀려주고 있는 그런 후발주의 개념이 되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카나와 나나 이쪽 관련된
나만의 AI 서비스 부분들이 얼마만큼 특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딥시크 관련된 그런 오픈 소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픈 소스는 누구나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이 벤처 기업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가져다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런 어떤 기회에 편성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 전체 큰 흐름이 쌍바닥에서 한번 크게 튀었다가 약간 무너져내서 거의 온바닥까지 왔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카카오가 본격적인 카나나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또는 본격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능성으로만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상단 부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41,000원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박스권 상단 이 정도 추세, 그러니까 저점에서 한 이 정도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43,000원 정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단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43,000원에 거의 가까운 점 정도에서 마디매매 시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각 수렴형을 갖추고 나서 나중에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제 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를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43,000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을 도와드리겠고요. 이어서 바로 볼 종목은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000원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49% 살짝 내려서게 되면서 6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상 이 77,000원도 지난 작년 대비에 비해서는 절대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관련해서 2차 전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작년 4분기 전기차 매출이 8% 꺾였고요. 또 전문가님, 설 연휴 기간에 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중에 하나로 보조 배터리 폭발이 또 지목이 되고 있다고요. 예, 이래저래 항공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에어부산, 또 미국에서도 뭐 충돌 사건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배터리 관련된 뭐 그런 이슈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보조금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쪽이 이제 그 중국에 뒤처지고 또 보조금 관련된 뭐 논란 아직 뭐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양 산업은 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신저가 가고 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반등의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와 비슷하게 뭐 전개되고 있는데 느낌상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지금 저항 보였다가 뭐 계속 내려가려는 양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한, 왜냐하면 시총도 약간 무겁고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한 이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제 55,000원이 깨지면은 이제 신저가가 좀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되고요. 또 그 시장이 그렇게 폭락장이나 하락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적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침체 흐름들이지만은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바닥 다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21선이죠. 1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항선이 계속해서 형성이 좀 돼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반짝하더라도 한 7만 5천 원 정도에서 반등이 되더라도 저항선에 부딪혔다가 다시 뭐 다중바닥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아니라 7만 7천 원이 좀 되지만은 7만 5천 원 내외에서 약간 매수가에 못 미치더라도 여기서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1,000원의 30%의 비중, 지금 시각 2.98%, 약 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5만 2,100원 선까지 좀 밀려난 삼성전자인데요. SK하이닉스 당연히 개파락 나왔지만 전문가님 삼성전자도 오늘 개파락 어쨌든 간에 나왔거든요.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좀 호재성 재료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네요. 네, 삼성전자 HBM3 8단 이런 그 승인 뭐 됐다고 하는데 뭐 8단 위에 이제 12단도 있는데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력이 첨단 HBM 쪽에서는 좀 더딘 부분들이 있습니다. HBM 분야로만 국한해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주도권을 완벽하게 뺏겼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딥시크에 대한 충격, 굳이 고사양이 필요해 하는 그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지만은 앞으로의 이 처리 속도, 데이터의 처리 속도 또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고사양은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충격은 그런 그 딥시크의 피해주로서의 반도체 하드웨어가 전체를 안고 있는 그런 최근의 일련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5만 원 이하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 번에 좀 반등의 성공을 좀 할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와 줄 수가 있는데 반등의 마디매매 시점 언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최근의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한 6만 원 정도에 좀 잡혀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플러스 알파선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마디 매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과연 어떤 내용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빅테크 실적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 마감했고요. 또 한국은행은 딥시크의 미증시가 출렁이지만 국내 파급 영향에 있어서 특히나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 표명했습니다. 또 GRT, 중국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한다는 이슈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까지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